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70페이지의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재 권리 구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사안들을 우리가 먼저 보시는데,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지정되면 고시 한때 그 부지에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게 됩니다. 1단계에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게 되면 2단계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저 실시 계획을 고시한 때 3단계에서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 고시되었는데 실제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3단계에 이르러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짧으면 상관없지만 10년, 15년간 쭉 유지되게 된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권리 침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지나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것과 유사한 권리 침해라 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용 유사 권리 침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해서 위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법을 개정하여 국토계획법에서는 이에 관한 사항들을 따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면 참 좋은데 그 사업 시행되지 않았을 때 권리 침해에 관한 사항으로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은 것과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이 두 가지를 주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도시군 계획설 결정은 실효되도록 하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꼼꼼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해제 권고에 관한 사항 그러한 내용들을 각각 다루시는 게 이쪽의 내용 정리가 되게 됩니다. 우선 170페이지를 잠깐 살펴보십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로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 가로 해놓습니다. 이렇게 조문에 서술을 하고 있지만 시험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된 경우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설 외 건축물, 공작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개발 행위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이쪽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해놓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함께 보십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특광시군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2년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설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2년 추정하시고 단계별 집행계획 출처 놓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개발 행위 허가할 수 있다. 1번 가설 건축물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의 토지의 형질 변경, 가설 건축물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도시군 계획설 설치에 지장 없는 공작물 설치와 그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3번 건축물의 개축, 재축, 건축물부터 재축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아직 개축, 재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수주하는 것을 신축행위라 하고 1층짜리를 5층 건물 만들게 되면 그것을 증축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건축행위를 개축, 재축이라 하는데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2년간 사업 시행되지 아니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새로 건물 건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좀 더 크게 만드는 것은 못하지만 기존 건축물이 예전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만들어지는 개축, 재축, 가설 건축물,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가 종전과 동일하다고 하면 실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하게 되었을 때 보상금 늘어나질 않죠.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 보상하면 되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등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개발 행위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절 2절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것은 바로 172페이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별표해서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우선 양가로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실부터 10년 이내.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부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실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이것 지문 길죠. 얘를 시험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란 말로 줄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이 말입니다. 10년 이내, 10년 추천했습니다. 그 도시군 계획설 설치에 대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가로 속에 실시계획 인가 추천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외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10년 이내 만약 실시계획 인가 받았다고 하면 그때는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대인 토지, 지목대 추천했습니다.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 포함한다.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이에 따라 매수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특광시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도, 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그에 해당되는 자에게 토지의 매수 청구할 수 있다. 1번 시행자. 그리고 2번입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법률 주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그래서 법률로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관리 책임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설치하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에 대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했다고 하면
도로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봅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설치부터 의무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만드는 자는 보통 시장 군수인데 이를 관리하는 곳이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설치 책임은 특광시군이 지고 있지만 관리하는 곳이 교육청이라고 하면 그때는 관리청이 아닌 누구?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린 민법 잘 아시죠? 민법에서 청구권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면 저 청구권은 청구권자와 상대방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구권은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청구권자와 그 상대방을 가늠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실부터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권자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실부터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면 얘를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재 토지 소유자가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인 경우는 매수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이번에 도로가 만들어지기로 했는데 그 도로 용지로 결정된 곳이 있습니다. 지형도면 고시하게 되면 도로 부지가 어딘지 알 수 있죠. 이러한 도로 부지에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와 지목 전답의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시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되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목 전답으로 농사 짓는 땅이라고 하면 A상조 건축물 건축할 필요 없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시되고 장기간 그 사업 시행되지 않더라도 해당 용지를 농업 용지로 사용하는 때는 전혀 권리 침해를 느끼질 못합니다. 반면 지목대인 토지의 경우는 건축물, 건축하기 위한 땅이거든요. 건축물 건축하기 위한 땅인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가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지도 않고 자기 땅을 자기가 살 집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규제가 아주 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양한 금연구역이 존재합니다. 담배 피지 않는 사람은 금연구역이 어디에 지정되건 전혀 상관없지만 담배 피는 사람은 우리 동네 전체가 담배 피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면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시되었을 때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설 외 건축물과 공작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지목 전답 가손의 경우는 전혀 그런 권리 침해를 느끼질 못하고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그자만 권리 침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청와대라고 하는 건물 들어본 적 있습니다. 청와대 대자가 건물 대자이거든요. 지목대인 토지는 건축물 건축하는 땅인데 이곳에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면 보상금 받지 못했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언제 할 수 있다? 실시 계획 인가 받고 고시하면 사업 시행자는 실시 계획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전 현금 보상하고 공사 개시할 텐데
10년간 사업하지 않았다고 하면 실시계획 인가고시 안 됐다는 이야기죠. 지목된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펴보실 것은 저 실시계획 인가 받게 되면 바로 즉시 고시하고 공사 착수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고시는 안 됐지만 실시계획 인가 받았다고 하면 이때는 한 달 안에 고시하고 공사 착수하기 때문에 매수 청구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얘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구권자가 충분히 이해되었다고 하면 그 상대방,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원칙적인 시행자는 누구이다?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 특광시군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이고 이 자에게 매수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 고시되고 시행자가 이미 정해진 상태라면, 그래서 특광시군 외에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입안권자로부터 지정받았다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자이죠. 그 자에게. 그리고 법률로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설치 관리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설치하는 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매수 청구권자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잘 이해되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관련된 매수 청구 제도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 불합치 판결 받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 구제 차원에서 제정된 내용이고, 그러한 권리 침해 받는 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설 외 건축물 공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건축하는 땅을 가지고 있는 자, 누구입니까?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 후 20년간 사업하지 않는다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효력 상실하거든요.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직 실효 단계는 아니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특광시군이.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었다면 시행자에게, 법률로 설치 관리 의무자가 존재한다면 그 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사업은 매수 절차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하여, 매수 청구부터 6개월 가로해 놓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특광시군에게 알려야 하며 토지 소유자부터 특광시군 가로해 놓습니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매수 결정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2년 이내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추정놓습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매수 가격 출처 놓으셨죠. 그러면 매수 청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로 청구권자가 매수 청구하게 되면 그 청구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지받는 자는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만이 아니라 특광시군에게도 함께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광시군에게 왜 통지하는지 그에 대해서는 이게 다 정리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지하게 되면 통지한 날부터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만약 매수하게 되면
얼마에 매수하는지,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이 매수와 관련된 매수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가격에 대해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이란 말이 나옵니다. 대신 시가 감정평가액 대신 엉뚱한 가격 기준이 나오게 되면 그게 하나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여기 시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감정평가액이라 하면 감정평가법인 등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내린 가격을 감정평가액이랍니다. 여기에서는 시가, 감정평가액 대신 공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수하게 됩니다. 보통 공지법에 따라 토지를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강제 수용하게 되면 시가의 반값이거든요. 그 시가의 반값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장 가격 아니죠. 그래서 통상 시가 감정평가액이란 말 나오지만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어떤 가격으로? 공지법이 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한번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시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합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된 날부터 20년 되는 때까지 해당 땅은 뭐 하는 곳이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이고,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진행되면 시행자가 강제 수용하죠. 수용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대로 수용해 주겠습니까? 공지법에 정한 가격으로 수용하겠습니까? 공지법에 정한 가격으로 수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매수 청구의 매수란 말은 진짜 내 땅 사달라는 청구이겠습니까? 수용해달라는 청구이겠습니까? 수용 청구와 같은 말입니다. 지목된 토지 소유자가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답답해서 내 땅 제발 수용해달라 부탁하는 것이 매수 청구이고, 매수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기왕 도시군 계획설 부지이기 때문에 시행자는 얼마에? 공지법이 정한 가격, 바로 시가의 반값으로 강제 수용하게 됩니다. 그 수용과 똑같이 사주겠다. 그래서 매수 가격에 대해서는 시가란 말 대신 공지법이 정한 가격 준용한다. 그걸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 매수 방법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한다. 현금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시행자가 강제 수용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기 전에 사전 현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매수 청구이다, 수용 청구이다. 액면은 매수 청구로 되어 있지만 본질은 수용 청구이죠. 제발 수용해달라. 그렇게 수용하게 되면 수용하던 방식 그대로 현금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설 채권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추천없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천만 원 초과 가로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매수 청구하면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2년 내 매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수하게 되면 매수 청구하여 매수하게 되면 매수했을 때 가격은 공지법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매수 방법은 현금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현금 대신 도시, 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매수 의무자, 그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그리고 매수 청구권자가 원하거나, 그런데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하면 그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 없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을 원한다고 하면 그분은 돈에 관심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분이라고 하면 피성년 후견인 승고, 피한정 후견인 승고가 필요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름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부재 부동산 토지 소유자, 현재 거주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 투기를 목적으로 그곳에 땅을 구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저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인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하나 봐주실 것이 3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만, 그래서 이번에 매수 청구한 지목대인 토지 가치가 5천만 원이라고 하면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초과하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이죠.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과 관계된 사항으로 바로 2번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라며 10년 줄만 쳐놓습니다. 부담부의 것은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대신 두 줄 밑에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한다. 조례 추정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누가 발행한다? 중앙에서 발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기 때문에 상환기간이나 이율에 대해서는 조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를 잠깐 살펴놓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도시군 책임지는 자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고 하면 채권 발행할 수 있고, 원하지 않더라도 해당 특광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면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은 현금 지급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을 하고 10년 범위 내 구체적인 상환기간을 조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만약 내가 돈에 여유가 있어 땅에 투자하게 되면 20, 30대 투자한다, 40대 후반에 투자한다. 만약 20대, 30대 투자하셨다고 하면 그분은 숟가락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요. 가끔 흑수저, 금수저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저축하여 40대 중후반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0대 중반에 투자했는데 그 다음날 학교 만들겠다고, 도로 만들겠다고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는 매수 청구할 수 있지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의 경우는 매수 청구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 후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하면 10년 지나 매수 청구 절차에 따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청구하면 그 매수 청구한 날부터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면 2년 내 매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40대 중반에서 10년 지났다면 50대겠고 그 50대 중반에서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하면 이제 50대 후반 60 바라보시죠. 그리고 해당 토지가 만약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되게 되면 3천만 원은 현금 지급하지만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지방자치단체인 특광시군인 지방자치단체인 매수 의무자가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천만 원 받으면 40대 중반에 투자했다가 10년 지나면 5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지나 3천만 원 받게 되면 이제 육순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3년도에 최초 제정되었는데 요즘은 인생 80, 인생 90, 80 청춘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환갑잔치가 중요하지 않았지만 2003년도에는 국토계획법 제정되었을 때 환갑 중요한 잔치였다? 별 볼 없었다. 중요한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환갑잔치를 잘 해보라고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에도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3천만 원은 뭐 하는 돈입니까? 3이라고 해서 30세 생일 잔치하는 쓴다? 3 곱하기 2에서 6순 잔치할 때 쓴다. 환갑 잔치할 때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그 도시군 계획설 채권의 상환 기한은 몇 년? 10년. 또 10년 지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칠순 잔치 해야 되죠. 국토계획법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 청구와 관련된 도시군 계획설 채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대상과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 매수 의무자는 토지 소유자 원하거나 부재 부동산 토지 소유자, 비업무용 토지, 3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할 수 있다. 3천은 현금 지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환기간은 10년, 10년 범위 내 조례로 정한다. 채권 발행하는 자 누구입니까? 도시군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발행한다 안 한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도시군과 관계된 채권 제도이기 때문에 장관이 발행하는 것 아니죠. 그것만 명확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매수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매수하고 매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174페이지입니다.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다음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받아 개발행위 허가 주청없습니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후반부에 관한 사항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1번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번 매수 결정 아닐 날부터 2년 지날 때까지 토지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해 준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이죠. 그리고 A번입니다. 단독택으로 3층 이하. 그리고 B, 1종 근린 생활설로서 3층 이하. 그리고 C, 2종 근린 생활설로 3층 이하. 그리고 D, 공작물. 가로 속에 단란주점, 안마실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설은 제외한다. 천천히 봐주십니다. 그러면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안 하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내 것 제발 수용해달라고 매수 청구했는데 불구하고 시행자가 또는 특광시군이 매수 안 해주면 계속 건축물 건축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죠. 그래서 3층 이하의 단독택, 그리고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 그리고 공작물,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면, 매수 안 해주면 특광시군의 개발행위 허가받아 3층 이하의 단독택,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 공작물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매수 청구와 관련된 대상에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 고시하고 10년 내에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시계 인가된 때는 매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저 실시계 인가 고시되면 한 달 안에 고시하고 토지를 강제 수용해 주거든요. 통상 매수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고, 매수 하기로 결정 통지하면 2년 내 매수하게 되는데, 한 달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까? 2년 6개월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2년 6개월 뒤에 매수해 주더라도 매수 가격은 공지법이 정한 가격입니다.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실시계 인가되었다면 한 달 기다려서 고시될 때까지 기다리는 낫지 2년 6개월 매수 청구 절차 진행할 필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실시계 인가된 때는 매수 청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매수 청구와 관련된 상대방, 특광시군 측이죠. 예외 존재합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하면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토지 소유자와 특광시군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매수 청구 상대방이 특광시군이라면 자기가 자기에게 통지할 필요 없지만, 특광시군을 제외한 시행자 등이 매수 의무자, 매수 상대방이었다면 매수한다 안 한다를 특광시군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특광시군에 통지하는 이유는 원래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설 아닌 외 건축물 등은 건축할 수 없거든요. 이제 매수 청구받은 시행자가 매수 안 하기로 했다는 것을 특광시군에게 알려야만 토지 소유자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3층짜리 단독택과 근린 생활시설을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 특광시군도 매수 여부 결정 통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통지 대상이 된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면 매수 가격에 대해서는 공지법, 매수 방법은 원칙 현금이지만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도시군의 방점이 있습니다. 누가 발행한다? 도시군을 책임지는 자, 바로 누구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수 청구권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 등이라면 첫 번째 경우는 전액 채권 발행할 수 있고, 두 번째 경우는 환갑잔치 잘 하라고 3천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 발행하게 되면 10년 범위 내 조례가 정하는 상환 기간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 지나면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칠순잔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환갑잔치 이후 칠순잔치 잘하라고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그리고 매수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공작물 설치할 수 없는데 제발 수용해달 청구했는데 수용 안 해주면 3층짜리 단독택과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 공작물을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만들 수 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174페이지에 지방의회 보고 해제 권고에 관한 사항은 23회 때, 24회 때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 이후 연락 두절이더라고요. 그 당시 개정되었다고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나중에 문제 풀어나가면서 천천히 살펴주시면
될 듯합니다. 다만 우리가 봐주실 것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라고 하면 장기 미집행은 몇 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안 한 겁니까? 10년. 그 정도면 충분할 듯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5절 도시군 계획설 실효화 해제 신청 찾으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 그 고시로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시행되지 아니하는 추천없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은 그 고시로부터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1년다. 20년 되는 다음날 가로 해놓으시고 다음날 추정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하고 20년간 사업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에 대한 해제 위반 신청, 해제 결정 신청, 해제 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는데 최근 딱 한 번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개정되었다고 한번 냈던 적이 있습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쪽은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2개월과 3개월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데 우리 176페이지에 양가 1번 해제 위반 신청 나오면 옆에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3개월 이내 위반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3개월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해제 결정 신청 사셨죠. 한 장 넘기시면 2개월 나옵니다.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해제 결정 신청 받은 경우 2개월 이내 결정 여부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2개월 줄만 쳐놓습니다. 얘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제가 왜 그런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